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내일 할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영상입니다.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에 매매할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바로 단타 사용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로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추천드린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월 6일에 올려드린 8월 8일에 매매할 종목입니다. 먼저 단기 스윙으로 가온칩스, 피델릭스, 카카오를 드렸고 수급단타로 일성건설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온칩스입니다. 매수가는 영상에서 25,400원까지 드렸고 지수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5,400원을 드린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지수가 나름 버텨주는 자리였으므로 26,000원 원래의 가격대로 사셨다면 7%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급단타로 드렸던 일성건설입니다. 4,240원을 밀어올릴 때 매수하시라 언급드렸는데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손절가를 이탈하여 마이너스 2% 정도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단타 사용 설명서에도 말씀드리듯 손절가인 4,15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으니 언제든 재차 상승 자리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자리는 올라갈 자리까지 와 있으나 조금 더 차트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초병을 세워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84,000원을 매수가로 드렸으며 목표가 도달 이외, 매수가 도달 이외로 두 번이나 빼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로 다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으니 2차 상승 구간까지 보이네요. 대형주의 경우 거래대금이 실리고 나면 눌림 이후 추세를 이어가는 성향이 큽니다. 이 차트적인 느낌을 오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영상 설명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8월 7일에 올려드린 8월 8일 매매할 종목입니다. 오르비텍, 한창, GS글로벌, 토탈소프트, MPC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매수를 드린 이후 우상향을 그려주는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살살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7,400원대를 지지해주면 슈팅 구간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환경 관련 법안의 통과 덕분에 친환경 관련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이며 이 종목도 같이 발맞춰 상승가는 구간으로 차트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매수가 대비하여 7%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창입니다. 매수 추천드리면서 기본은 1,070원 매수 1,025원 손절이며 지수가 밀릴 때를 가정해서 매수가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당일 지수가 밀리지 않으면서 1,065원까지 빠지고 바로 1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거금 100% 종목이라 저는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 설명까지 곁들이며 종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매수가 대비하여 10%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3,830원을 지켜주며 버티고 있기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붙어준다면 더 큰 상승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눌림도 매우 훌륭한 상태로 보이네요. 네 번째 종목은 토탈소프트입니다. 매수 추천드린 당일 5%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목표했던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당일 수급 종목들은 목표가가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일전에 추천드린 버킷스튜디오도 결국 그렇게 날아갈지는 몰랐던 것처럼요. 그래도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내려오면서 평단의 일부 비중을 덜어뒀기에 약보합이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MPC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9,630원이라 언급드렸고 이후 만원대 매물을 체크하고 있다. 다만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딱 그 말처럼 다시 한번 매물대 테스트를 1만원 부근을 하고 왔으며 6% 가까운 상승은 보여줬으나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려면 기본적인 눌림이 지수와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전 종목의 흐름을 보셨으니 이번에는 차트 매매 버전 3를 해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들을 조합하신다면 단타 단기 매매하시는데 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바로 대마불사입니다. 자, 거래량이 붙은 장대 양봉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끊어본다면 이 중심선의 하단부는 이 종목의 안정적인 상승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단부는 기대감이 섞인 상승분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면 기대감이 가미된 상승분에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기대감이 빠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며 제대로 된 눌림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께서는 제가 영상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수와 대형주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누구에게나 기관이든 외국인이 되었던 뭐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든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 돈이 거래대금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것을 이용하여 단타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언급드리면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테니 실제 종목 차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또 그냥 설명만 하면 이미 지난 차트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어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7월 28일에 올려드렸고 29일에 매매할 종목이었습니다. 당시 매수가는 13만 2,500원을 설정해드렸으며 손절가 13만 500원을 드렸습니다. 이후 1차 목표가는 14만 500원을 드렸고 현재 보시면 이후 16만원대까지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죠. 고점 대비 20%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추천드린 이유를 아까 봉차트 설명을 곁들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손절은 1% 남짓으로 할 수 있었으며 언제든 손절가를 회복할 때 매수했다면 추후 상승분을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28일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후 첫 번째 박스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눌림 구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두 번째 박스친 눌림 구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본다면 두 번째 박스친 구간의 하단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쯤 붙어있기에 조금 더 과감하게 비중을 실을 수 있었고 장대 양봉의 시발점이 되는 하단의 매물대가 안정적이었으며 이전에 상승이 나오고 횡보한 이번 박스 구간의 자리가 이번 장대 양봉의 자리이니 이 구간까지 한 번에 역대급으로 큰 거래대금으로 올려줬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이 종목을 상승으로 보내겠다는 의지로 모았으며 비중을 실어 매매해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기에 제가 매매한 종목인 KPF를 준비했습니다. 앞선 종목과 조금 차이가 나는 종목입니다. 먼저 8월 3일에 첫 장대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크게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눌림이 제대로 나오기를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기다린 구간은 손절을 중심에서 한다고 가정하고 못 먹더라도 손절폭이 짧을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500원 정도부터는 손절을 할 생각을 하며 9일 종가쯤에 8,700원대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상승이 나와 분할 매도를 진행하였으며 9,500원인 첫날 장대 양봉을 지지한다면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8월 11일임 오늘도 한번 매수를 했으나 지지를 못하기에 강보합으로 수익 실현을 해줬으나 전날의 지지라인을 챙겨주더니 결국 오늘도 큰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상승이 나온 CS베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8월 8일에 큰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2일간 조정 구간이 나왔고 오늘만 2,200원대를 지지해주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지해주는 자리 같은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선 종목들과의 차이를 본다면 바로 윗꼬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윗꼬리 역시 6월에 강한 상승대에 물린 매물대의 윗꼬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선 종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두산 피어셀이 눈에 밟혔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내일 39,300원에 매수를 해줄 것이고 손절을 한다면 38,300원 정도의 2% 정도 손절을 상정해서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앞선 매물대가 강합니다. 먼저 짧게 본다면 1번 박스 구간은 내일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매물대이며 2번 박스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지켜줄 지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리를 지지해주면 동그라미 친 가격대로 상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분봉상의 상황 등을 체크하시면 더욱 디테일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장대 양봉 종목을 매매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심화 과정입니다. 바로 전고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어제 대명에너지는 22,200원 부근에서 마감하며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증시가 좋지 않았고 상승장에서도 8% 정도의 상승은 상승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강한 종목입니다. 또한 어제 양봉이 전날의 음봉을 감싸주는 캔들이 나왔기에 여기서 저는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가격은 22,000원. 즉 대명에너지가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 약 8% 정도 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손절가는 어제 눌림이 나오던 19,600원을 잡고 오늘 시초가의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한 종목이니 첫 상승 때 이후로 계속 주사하셨어야 합니다. 앞선 공부한 자료 중 KPF와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어제 19,300원 부근을 지지해주는 것을 보고 짧은 눌림에서 매수를 진행했으나 장마감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에 오버나잇 하기에는 부담감을 느껴 전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미증시가 불장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오늘 시초가의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가는 어제 19,300원까지 생각했습니다. 이후 역사전 신고가가 나오고 첫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절반 이상 덜어냈고 현재는 상한가를 안착했으며 소액 보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양 복매매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상승한 우리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첫 장대양봉 이후 눌림이 장대양봉의 시초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전매물대를 테스트했으나 이후 상승하지 못하고 장대양봉의 중심인 4,000원을 깨었기 때문에 시초 부근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만약 증시가 조금 불안해졌다면 시초 부근도 더 깰지도 모르죠. 이 말은 잘못 잡고 손절을 못한다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 이유가 대마초이니 관련해서 이게 지속 이슈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매매의 승률을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최근까지 대마초 관련주들은 한 번에 장대양봉 이후 장대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전 영상에 언급드린 적 있는데 호재가 발생하고 소멸되지 않은 호재는 보통 원래의 상승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위에서 손절을 한 번 하고 나서 장대양봉의 시초 부근에서 조용히 모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모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3월 29일에 우리바이오는 오늘과 똑같은 뉴스 내용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3월 29일에 매물대를 통과한 양봉을 합쳐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큰 장대양봉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서도 앞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하게 중심선에서 한번 지지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선이 깨지니 상승했던 시초 부근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 합법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슈였으므로 장대양봉에 상승했던 박스 구간을 올라올 때 매수했어도 기간만 들인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로 간 종목은 앞에 제가 매매했던 CS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9일에 CS베어링은 해당 뉴스로 장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뉴스 이후 상승을 힘을 모았던 박스 구간까지 하락을 했고 똑같은 뉴스로 오늘 상승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타점을 어디서 잡는 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다만 바닥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언제 재이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고 반등폭이 대장주가 아닌 경우 이전의 상승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 매매 세 번째 버전을 설명해드렸으며 두산 피어스를 눌림목 매매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내일 신성이인지 역시 제 관심 종목입니다. 제가 증거금 종목을 좋아하진 않지만 해당 종목 역시 대명에너지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 수급 개선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오늘도 주식하는 개미 제이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PPT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실력이 미흡하고 혼자 매매 후 복귀하고 종목 정리한 후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매일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만약 구독자가 늘어서 커뮤니티 기능이 생긴다면 그때는 관심 종목들을 지금 댓글에 공유하듯 공유해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